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날아온 소식 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국에 쏟아부은 수십조 원의 보조금이 영원히 될 위기. 여러분의 주식은 안전할까요? 정부는 한라인을 가동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파는 공공요금 인상과 여러분의 월급 봉투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팩트만 짚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트럼프의 속셈과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을 완벽하게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돋보기를 들이댈 곳은 바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본질은 미국판 전기차 보너스입니다. 미국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배터리와 전기차를 만들면 세금을 깎아주고 현금을 줄게. 우리 기업들은 이 약속 하나 믿고 수십조 원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돈을 미국 납세자의 돈을 훔쳐가는 최악의 거래라고 부르며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했죠. 실제로 2026년 현재 트럼프 정부의 효율성 정부위원회 DOG는 보조금 삭감을 1순위 목표로 잡고 예산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은 공장들이 애물단지가 되어 기업 전체의 현금을 말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의 심장 반도체로 돋보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테일러 공장, 다들 들어보셨죠? 삼성은 이곳에 약 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바이든 정부로부터 약 9조 원의 보조금을 약속받았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9조 원의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지급을 멈춰 세웠습니다. 돈만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반도체 관세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 밖에서 만든 반도체에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이는 삼성전자에게 치명적입니다. 보조금은 깎였는데 물건을 팔 때 세금까지 더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 즉 수익성 악화의 늪에 빠진 겁니다. 결국 삼성은 테일러 공장의 가동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공장을 돌려봤자 손해만 커질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삼성이 미국 정부의 인질이 되었다. 투자한 돈은 너무 많아서 뺄 수도 없고 보조금 없이는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죠. SK하이닉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디애나주에 짓기로 한 패키징 공장 역시 보조금 향방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처지입니다. 2026년 반도체 시장의 최대 리스크는 기술력이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라는 정치적 변수 그 자체입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증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반도체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약속하면 우리는 만든다는 우리 수출 공식 자체가 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이제 자동차와 배터리로 번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기어코 자동차 관세 25%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만 연간 8조 원이 넘을 거라는 비보가 전해졌죠. 반도체는 보조금 안 줘서 문제라면 자동차는 아예 통행세를 더 걷겠다는 겁니다. 현대차 연간 이익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 정부 곳간으로 바로 들어갈 판입니다. 배터리는 더 심각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팠던 AMPC, 즉 생산 보조금이 사실상 끊길 위기입니다. 수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미 전기차 수출은 이미 바닥을 쳤고 2022년 이후 가장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관세 25%를 상쇄하겠다며 미국 공장에 로봇 3만 대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텄습니다. 파업도 없고 잠도 안 자는 로봇들이 공장을 돌립니다. 노조 리스크와 관세 리스크를 동시에 잡겠다는 이 승부수의 시장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죠. 배터리 업계도 전기차만 바라보던 눈을 돌려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으로 빠르게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정부 역시 1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보조금 확대라는 방어막을 쳤습니다. 민관이 합심해서 트럼프 태풍을 막아내려는 눈물겨운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까지. 대한민국 수출 3대장이 모두 포위당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리스크가 내 돈과 내 생활에 미칠 진짜 영향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기업이 흔들리면 나라 곳간도 빕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역대급 세수 펑크에 직면했습니다. 법인세와 관세 수입이 동시에 급감했기 때문이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환율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니 기름값부터 장바구니 물가까지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세금은 안 거치는데 써야 할 돈은 많죠. 결국 꺼내든 카드는 전기가스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즉 가격 인상입니다. 2026년 1분기 산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가정용은 다릅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밤 시간대 요금을 올리는 개시별 요금제가 우리 집 거실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는 줄었는데 물가는 올라서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 이 모순. 이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서민의 지갑을 여는 것뿐일까요? 심지어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배세나 유류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려옵니다. 트럼프라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바쁜데 내부적으로는 세수 부족과 고물가라는 두 마리 악마와 싸워야 하는 대한민국.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경제 성장률을 1.8%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잠재 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치죠. 경제 체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웃는 종목, 정부가 곳간을 채우기 위해 밀어줄 수밖에 없는 산업을 찾아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개미들의 생존 전략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생존 전략 시간입니다. 트럼프라는 태풍이 불어올 때 누군가는 창문을 잠그지만 누군가는 풍차를 돌립니다. 우리가 돌려야 할 풍차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 트럼프가 사랑하는 에너지를 주목하세요. 그는 친환경 대신 원자력과 가스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다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K-방산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스스로 지켜라라고 요구하죠.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중동까지 우리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위기가 곧 수출의 기회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시대에는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할 때 우리 기업들의 변압기와 전선이 없으면 불가능할 정도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칠 때 미국이 자기네 나라를 다시 짓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우리 기술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죠. 물론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정치적 변동성이 큰 만큼 한 번에 몰빵하는 투자는 금물입니다. 조금씩 나누어 담는 분할 매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돋보기를 더 깊게 들이대보죠. 트럼프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분야, 바로 에너지입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에너지 우위, 에너지 다머넌스. 미국을 다시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그는 취임 직후 국가에너지우위위원회를 신설하고 원자력 발전과 셰일가스에 대한 모든 규제를 사실상 철폐했습니다. 왜 이렇게 원전에 집착할까요? 바로 미친 듯이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때문입니다. AI는 24시간 내내 빵빵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원전을 새로 짓지 않아 제조 능력이 바닥났습니다. 여기서 바로 대한민국 원전에 미친 가성비가 등판합니다. 우리나라는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한 금액으로 원전을 짓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함께 10개의 대형 원전을 짓자고 손을 내미는 이유죠. 2026년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 SMR 프로젝트에 깊숙이 참여하며 수조 원대 수주 잔고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셰일가스도 무차별적으로 굴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스를 많이 팔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가스를 실어 나를 배입니다. 한국조선업은 LNG 운반선 분야에서 세계 독보적 1위입니다. 트럼프가 에너지 수출을 외칠수록 우리 조선소의 토크는 향후 10년치 일감이 꽉 차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피어난 황금빛 기회. 트럼프의 에너지 야망에 올라타지 못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너지 다음으로 트럼프가 흔드는 판 바로 안 보입니다. 그는 동맹국들에게 스스로 지킬 힘을 길러라, 그리고 그 비용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 각자 도생의 메시지는 유럽과 중동 국가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린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무기 구매 열풍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느립니다. 반면 K-방사는 가성비와 미친 납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실제로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까지 우리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2026년 현재 방산 4사의 수주 잔고는 이미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현지 생산을 강조하죠. 우리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직접 공장을 지어주고 기술을 전수하며 안보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KF-21 전투기를 한국군보다 먼저 달라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검증됐는데 가격은 미국산의 절반 수준이니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은 우리 국방 예산에는 부담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방산 기업들에게는 전 세계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판을 깔아준 셈입니다. 무기는 한 번 팔면 끝이 아닙니다. 향후 30년 동안 부품 갈아주고 수리해주는 AS 수익이 처음 판매가보다 3배나 더 큽니다. 이게 바로 방산 추가 장기 우상향하는 이유죠. 결국 트럼프 시대의 안보 위기는 K-방산에게는 황금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돋보기로 골라내느냐입니다. 무기가 나라를 지키는 방패라면 지금부터 보실 이것은 트럼프가 꿈꾸는 미국 재건의 가장 강력한 창이 될 것입니다. 바로 전 세계가 뺏으려 혈안이 된 전력 패권입니다. 트럼프가 방산과 원전을 강조하는 진짜 이유,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미국의 재산업화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피처럼 흐르는 전기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전력망입니다. 송전선의 70%가 25년이 넘었고 변압기는 평균 40년이 된 고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초거대 괴물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트럼프는 선언했습니다. 미국 안에 짓는 데이터 센터와 공장에는 미국산 전기를 최우선 공급하겠다. 하지만 전기를 보낼 도로, 즉 전선과 변압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기가 바로 K-전력기기의 기회입니다. 변압기는 주문하면 받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입니다. 2026년 현재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도 미국 입장에선 웃돈을 주고서라도 우리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이죠.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가격은 치솟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AI가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바다 밑과 땅 속에 깔릴 우리 기업들의 초고압 케이블 수요는 폭발합니다. 트럼프의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으로 전기료가 싸지면 역설적으로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이는 다시 전력 인프라 교체 주기를 앞당기는 황금의 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트럼프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반도체도 자동차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산업의 혈관을 쥐고 있는 인프라 기업들이 진짜 주인공일지 모릅니다. 2026년은 인프라 투자의 골든타임입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인 독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프가 만든 위기와 그 이면에 숨겨진 세 가지 황금 기회를 모두 후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경제전쟁, 그 가장 큰 타겟은 단연 중국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고율 관세라는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공세가 막히자 그 빈틈을 노리는 국가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이 1순위 후보로 떠올랐죠. 특히 조선업이 뜨겁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경계하며 미국의 군함을 고치고 짓는데 한국 조선소의 도움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관세와 규제에 묶여 있을 때 우리 조선 3사는 수조 원 규모의 MRO, 즉 유지보수 사업부터 신규 건조까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철강 산업 역시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의 50% 이상의 관세가 붙으면서 우리 고품질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화학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디커플링 기조 덕분에 우리 기업들의 첨단 소재 수출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말합니다. 중국을 믿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있는 동맹에게 맡겨라. 이 한마디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수십조 원짜리 보증수표가 된 셈입니다. 물론 중국의 보복이라는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공급망은 이미 중국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합니다. 트럼프가 그어놓은 이 거대한 금지선 안에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이제 보이시나요? 조선 철강화학. 전통산업이라 불리던 이들이 트럼프 시대의 첨단 방어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팩트를 바탕으로 우리의 계좌를 지킬 진짜 투자법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기회만 말씀드렸죠.
하지만 2026년 2월 현재 개미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죽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현상입니다. 첫 번째 함정, 달러 약세의 모순입니다. 트럼프는 수출을 위해 달러 가치를 낮추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달러 값을 오히려 올리는 힘으로 작용하죠. 정책이 서로 충돌하면서 환율 변동성이 극심해집니다. 환율이 내릴 거야 라고 베팅했다가 갑작스러운 국채 금리 폭등에 계좌가 녹아내리는 개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보조금 낚시입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으면 무조건 수혜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조금은 줄고 관세만 내야 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덫에 걸린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미 2026년 초 수많은 한국 부품사들이 미국 내 생산 비용 상승과 납품 감소로 실적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무늬만 미국 진출인 기업을 돋보기로 걸러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 연준 독립성 훼손 리스크입니다. 트럼프가 금리를 강제로 낮추라고 압박할 때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재발을 두려워하며 요동칩니다. 금리가 불규칙하게 튀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고성장 기술주들입니다. 어설픈 테마주에 올라탔다가 금리 발작 한 번의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오르겠지라는 낙관론이 가장 위험합니다. 2026년의 시장은 철저하게 실제 현금 흐름이 찍히는 기업만 살아남는 냉혹한 곳이기 때문이죠. 정책의 충돌, 보조금의 함정, 그리고 금리의 불확실성. 이 세 가지 덫을 피하지 못하면 트럼프 시대의 기회는 남의 잔치가 될 뿐입니다. 함정을 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수익은 남들이 무서워할 때 조용히 선점한 자의 몫이죠. 먼저 전체 비중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현금 비중은 반드시 20% 이상 유지하세요. 트럼프의 입 하나의 시장이 출렁일 때 그 현금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40%는 아까 강조한 미국 재건 수혜주에 담으세요. 원전, 방산, 전력, 기기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2026년 실적이 보장된 확정적 성장주입니다. 나머지 30%는 환율 수혜주와 배당주로 방어막을 치세요. 환율이 1,45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시대에는 달러로 돈을 벌어오는 기업이 곧 안전자산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는 미국 국채 금리와 한국 법인세 추이입니다. 이 두 숫자가 엇갈릴 때가 바로 비중을 조절해야 할 타이밍이죠. 마지막 10%는 피지컬 AI와 로보틱스에 베팅하세요. 현대차가 2026년 초 CES에서 선언했죠. 로봇 3만 대 양산 체제. 이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지는 제조 혁명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짰다면 이제 언제 움직일지가 관건입니다. 2026년 상반기 우리 계좌의 향방을 깔을 세 가지 운명의 날을 돋보기로 찍어드립니다. 첫 번째 날은 3월 15일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제1차 인프라 예산 집행안이 발표되는 날이죠. 여기서 우리 변압기와 전선 기업들의 구체적인 수주 규모가 판가름 납니다. 이때 만약 예상보다 수주액이 적다면 그건 데드 트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대급 수치가 찍힌다면 그날이 바로 비중을 늘려야 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는 4월 말 예정된 한미 금리 역전 현상 심화입니다.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릴지 환율을 위해 버틸지 결정하는 시점이죠. 금리 역전이 심해지면 환율은 다시 1,500원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출주, 특히 우리가 분석한 K-방산과 조선 섹터가 강한 방어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관세 포고문 수정 가능성입니다. 5월경 주요 우방국에 대한 관세 면제 협상이 마무리되는데 여기서 한국이 빠진다면 플랜 P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세가 확정된다면 미국 내 공장을 완공한 기업들로 갈아타야 합니다. 현지 생산이 유일한 면제부이기 때문이죠. 2026년은 이처럼 유연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기억하세요. 트럼프 시대의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팩트가 바뀔 때 내 생각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후어본 25분간의 데이터들 단순히 흘려듣지 마세요. 2026년 상반기 경제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상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파트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나만 벼락거지 되지 않는 법,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2026년 2월 현재 우리가 확인한 팩트는 명확합니다. 트럼프는 관세 25%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전력망과 안보를 위해 우리의 원전과 방산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미국이 대체할 수 없는 우리만의 무기를 가진 기업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삼성이 겪는 고통은 현대차의 로봇이, 배터리의 위기는 원전과 전력망의 슈퍼사이클이 메워줄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 투자 전략 딱 세 줄로 요약합니다.
첫째, 현금 20%로 변동성에 대비하라. 둘째, 미국이 러브콜을 보내는 원전 방산 인프라에 집중하라. 셋째, 관세를 뚫어낼 현지 생산 능력을 확인하라. 여러분, 정치는 생물이지만 경제는 숫자입니다. 트럼프의 입이 시장을 흔들 때 우리는 그 이면의 숫자를 봐야 합니다. 2026년의 혹독한 겨울도 결국 우리가 가진 기술이라는 코트를 입으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만 벼락거지 될까 봐 불안해하지 마세요. 경제 돋보기 마스터가 여러분의 눈이 되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